대다수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떨어진 성기능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중년 이후 아침 발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해두면 발기와 관련된 혈관이 탄력과 신축성을 잃게 되죠. 만약 초반에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최근 40대 부부들의 고민 중 하나는 성생활이 잘 안 돼서 부부간의 관계가 서먹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노력하지만 할 때마다 잘 서지도 않고 중간에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들 스스로 스트레스로 인해 자꾸 회피하게 되죠. 50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간혹 발기가 되지 않고 강직도도 약해서 자연스레 성관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들어 아내로부터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벌써 발기부전이 왔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고기 등 고단백질 위주로 식사 습관을 바꾸기도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고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고 혈중의 지질이 증가하여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보다는 근본적인 개선 방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기부전이 되는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남성의 발기력을 증진하는 방법으로는 근력 강화도 있지만 혈액순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아그라를 먹을 정도는 아닌데 성생활 중에 약간 불편함이나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발기력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힘있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휘발유라는 성분이 필요한데 이 휘발유에 해당되는 게 신체 내에 존재하는 산화질소입니다. 일단 발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발기는 음경의 면체에 평소보다 많은 혈액이 유입됨으로 인해 점점 음경이 커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피가 몰린다고 하죠. 평소에 7배나 되는 피가 몰려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바로 산화질소가 이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아쉽게도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하네요. 4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40%가, 60대가 되면 8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산화질소 생성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산화질소가 휘발유라면 아르기닌은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석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기닌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아르기닌 섭취가 부족하면 산화질소 생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르기닌은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생각의 품질과 효능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하고 가성비 위주로 아르기닌 제품을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제가 먹는 용량이 발기부전을 걱정하는 중년 남성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과 잘못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살려 아르기닌을 먹는 방법과 제품 고르는 법, 복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먼저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먹는 약 중에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이 약은 음경의 면체 혈관의 산화질소의 양을 증가시켜 발기가 유지되는 시간을 늘려주죠. 비슷한 원리의 영양제가 바로 아르기닌이죠.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고용량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르기닌을 처음 먹는 분이나 일반적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저용량도 효과적이지만 성기능 개선과 관련된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고용량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최대 6000m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체내 구성 아미노산이라 다른 보충제와는 달리 휴지기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의 아미노산 사이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3개월 복용 후 1개월 정도 복용을 일시 중단하고 다시 복용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이 건강하다면 휴지기 없이 하루 최대 6000mg까지 매일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르기닌의 체내 흡수율과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아르기닌은 그 흡수율이 40에서 55%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백질의 여러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기닌의 흡수율도 경쟁 순위에서 밀리지만 식사로 먹게 되면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 식이섬유 등도 함께 소화 흡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되기 위해서는 아르기닌을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혈관 문제를 개선했더라도 나이가 들면 체력이 딸려서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류 촉진과 혈관 확장 이외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근육 성장 보충제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 아시나요? 2010년 응용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하기 1시간 전 아르기닌 6g이 함유된 음료를 복용한 사람에게서 고강도 운동 내성이 향상되어 최대 20% 더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아르기닌 보충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대부분 보디빌더는 회복과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르기닌은 근육 성장과 지구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서 성관계 시 부족한 체력을 보충해 지구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활력과 성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제가 논문을 기준으로 간단히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는 성인의 경우 하루 3000에서 6000mg의 아르기닌 섭취는 안전하며 하루 6800mg 넘어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권고하였으니 안전한 용량 범위 내에서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르기닌 이외에도 남성 활력과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중에 하나로는 마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이 마카는 그 자체로도 유명한 성분이기도 하죠.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된 논문에 따르면 마카를 복용한 환자는 혈청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과 더불어 정자활동의 질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남녀 구분 없이 성욕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복용 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추천할 만한 제품을 고정 댓글 아래 링크에 붙여놓았으니 제품 구매 시 참고하세요. 아르기닌이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심근경색이 있거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 그리고 천식 같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악화시킬 수가 있고 아르기닌 자체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헤르페스 감염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복용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들에게 자연의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아르기닌, 그리고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르기닌은 정력제로도 유명하지만 운동 보충제나 피로회복제로도 효능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